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 꼭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참 긴 단원이었어요, 그쵸? 활용 문제는 사실 기본적인 개념 설명할 거는 굉장히 적은데 이 문제의 어떤 유형을 좀 파악해서 너희들이 직접 식을 세우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 세우는 과정을 좀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 좀 약간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풀어서 많이 좀 풀어주려고 노력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쳤더라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1차 방정식 활용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속력에 관한 문제, 그렇지?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딱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문제들 몇 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도, 소금물 관련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그 관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였어? 이랬었지.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응, 그치. 여기 뭐야? 거리, 여기는 속력, 이쪽은 시간. 기억나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봅시다. 일단 공식 아시겠죠? 이거 계속 써먹을 거니까 적어놓고 지우지 않도록 가겠습니다. 지우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성훈이와 지호가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데 성훈이는 시속 12km의 속력으로 갔대. 그러니까 어떤 A 지점에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B 지점까지 가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갈 건데 누구는 성훈이라는 애가 있나 봐. 성훈이는 시속 얼마의 속력으로 갔어? 시속 12km의 속력으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또 누구는 지호는 일로 이렇게 하는, 이번에는 지호야. 지호는 시속 얼마의 속력으로 갔다? 4km의 속력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성훈이가 누구보다? 지호보다 20분 먼저 도착했대. 당연하죠? 그쵸? 누가 더 빨리 갔으니까. 속력 누가 빨라? 성훈이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훈이가 더 빨리 갔겠지. 근데 몇 분 먼저 도착했다고? 20분 먼저 도착했대요. 이때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A랑 B 사이의 어떤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리를 모르니까 이 거리를 뭐라고 하자? X라고 잡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거지. 지금 현재 속력의 단위가 시속이라는 게 주의사항이죠. 왜? 시속이라는 건 시간당 속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단위로는 그러면 뭘 사용하겠다고?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 20분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분을 무엇으로? 시간으로 바꿔줘야지. 그래. 20분 시간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분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분모에 60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60분에 20 그러면 이건 이제 시간으로 바뀌는 거라. 됐어. 그럼 60분에 20시간이라는 거 약분해갖고 결국 몇 분에 몇 시간? 그렇지. 20으로 약분하면 3분의 1시간이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또 기억해야 돼. 잘 봐. 성훈이랑 지호 중에 누가 더 A에서 B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니? 당연히 지호가 더 오래 걸렸죠. 그럼 걸린 시간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누가 더 많다는 거야? 당연히 지호가 더 많이 걸렸으니까 더 큰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이 문제는 지호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서 성훈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뭐 해주면? 빼주면 그 시간 차이가 3분의 1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갑시다. 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호부터 쓰면 되겠지. 지호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시간 구하는 공식 써야 되는 거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렇지? 그럼 속력 얼마? 그렇지. 4분의 거리 얼마? x. 됐어요. 4분의 x가 바로 지호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훈이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면 12분의 x 이렇게 나오겠죠. 이 둘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3분의 1시간, 즉 20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식 다 되었다. 다 풀었지 뭐.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뭐하고? 4, 12, 3 얼마 곱하면 됩니까? 양변에 12 곱해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양변에다가 나는 얼마를? 12를 곱해줄래? 12를 곱해줄래? 약분되네요. 그럼 몇 x? 3x 마이너스 x는 약분해서 얼마? 4 이렇게 나오겠다. 뺐네. 2x가 얼마구나? 4구나. 양변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2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치? 단위가 보니까 12km, 라는 단위를 쓰고 있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2km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그래서 이 거속시, 속력, 시간, 사이 얘네들 관계 문제들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일 수 있는, 한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좀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얘를 풀기에 조금 편하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는 이것도 지우자. 이쪽에서부터 좀 시작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도 좀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따라 나섰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군가가 뒤따라가요.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와. 그래서 결국에 먼저 간 애가 있는데, 먼저 간 애는 좀 늦게 가. 느린 속력으로. 근데 뒤따라가는 애가 조금 빠른 속력으로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결국 잡히겠지. 그치요? 동생이 먼저 이렇게 간 거야. 동생이 막 갔어. 근데 형이 얘를 뒤따라가. 빠른 속력으로. 왜? 동생이 뭔가 죄를 졌겠지. 갖고 이놈 새끼야! 하면서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결국 동생은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히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짜잔, 여기에서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먼저? 동생이 먼저 출발을 할 거야. 동생이 출발을 할 건데 얼마의 속력으로 갈 거냐면, 동생은 분속 60m. 오케이. 동생은 분속 얼마로? 60m의 속력으로 먼저 쫙 갈 거야. 쫙 막 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쭉 갈 거야. 그런데 몇 분 후에? 12분 후에. 12분 후에 갈 겁니다. 누가? 형이. 누구를 잡으러? 동생을 잡으러 갈 겁니다. 얼마의 속력으로? 분속? 그래. 형은 분속 150m의 속력으로 따라간대.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얘네가 막 중간에 막 어디까지 도착하면 끝 이런 게임이 아니야. 그냥 계속 갈 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누가 더 빠르니까, 형이 더 빠르니까 동생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딱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죠. 맞습니까? 동생이 뭔가 죄를 졌으니까 도망가는 중인가 봐. 근데 형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 잡으면 넌 죽어! 막 이러면서 가는 거라고. 알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쭉 가고 있는 중이야. 아시겠죠? 결국 잡힐 것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그렇군요. 누가 출발한지. 형이 출발한지.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형이 출발한 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과연 몇 분 후에 동생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잡을 수 있나요? 언제 잡을 수 있어? 결국 어떻게 된다? 잡힌다는 거지. 결국 잡힌다는 건 무슨 말이야? 결국 잡힌다는 건 처음에 동생이 여기서부터 막 계속 도망갈 거야. 그치? 도망가다 보면 쫙 도망가다 보면 언제까지든 갈 거 아니야. 그치? 뭐 쭉 가겠지 뭐. 근데 형이 12분 후에 이놈 새끼 어디 갔어?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힌다가 포인트라고. 잡힌다는 얘기는 결국 형도 동생처럼 쭉 가다가 이동한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가 포인트라고. 알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잡았어요 라는 게 포인트야. 즉 둘의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다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같다?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둘의 이동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럼 뭐가 다른데? 당연히 속력 다르고요. 또 뭐도? 시간도 다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동거리가 같다? 그럼 우리는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뭐니까? 시간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근데 또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본 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 잡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지. 결국 형의 시간이 궁금한 거야. 그치? 형이 이동한 시간이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형의 시간을 뭐라고 하자? 형의 시간을 뭐라고 하자? X라 하자 이거지. 근데 형의 시간을 X라고 했으면 동생의 시간은 어떻게 돼? 동생의 시간도 X인가? 아니죠. 왜? 둘은 똑같이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잖아. 그치? 누가 더 먼저 출발했습니까? 동생이죠. 그럼 동생이 더 어때? 더 많이 오랫동안 이동한 거지. 오랫동안 이동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대? 12분. 맞습니까? 형은 12분 후에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은 12분을 더 많이 간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형의 시간이 X라면 동생의 시간은 X에다가 얼마만큼? 12분을 더한 만큼 더 갔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식 다 세워서 이제 끝났어.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우리는 등식을 만들 거라고. 등식이 세워지는 순간 얘는 뭐가 될 거고? 1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확인해 볼까요? 예. 그러면 형의 이동거리랑 동생의 이동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형은 속력이 얼마야? 분속 얼마? 150m. 동생은 분속 얼마? 60m. 시간은? 형의 시간은 X, 동생의 시간은 X 더하기 12. 됐어요. 끝났네. 동생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60 가로 열고 X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형의 이동거리는 뭐라고 쓰면 돼? 형의 이동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150X 이게 서로 어떻다? 같다. 끝났다. 끝났어요. 다 했네. 분배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60X 더하기 60에다가 12 더해. 12 곱해야 돼. 그럼 얼마야? 720. 이게 되겠고 얘는 얼마다? 150X. 짜잔.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렇지? 이항시키면 얘는 몇 X? 그렇지? 150X에서 60X 뺐으니까 90X. 90X가 결국 얼마다? 720이래요. 양변 몇으로 나누면? 그렇지. 9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이거 90으로. 얘도 얼마로? 90으로 나눠버리면 약분돼서 누구만? 딱 X만 남겠지? 그래서 X는 나누면 되네. 00 지우고 약분하면 얼마? 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8이라는 값이 나는데
물어본 거는 몇 분 후에 동생 잡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분 후. 그렇지. 8분 후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만하죠? 응. 자, 그 다음 또 짜잔. 또 무슨 문제냐면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 호수 문제 아니면 어떤 트랙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든 뭐 트랙이 있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봐봐. 둘레의 길이가 이 삥 둘레, 이 둘레의 길이가 600m래. 600m래. 자,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짱 출발해서 얘네가 만나는 거, 또는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나는 경우도 존재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한 명은 A라는 애, 뭐 민정이라는 애는 왼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또 누구는 지훈이는 뭐 이렇게 갔나 봐. 그런데 잘 봐.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애는 자, 분속. A는 분속 몇 미터? 뭐 얼마로 갔니? 그래, 분속 80m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갔고, 그리고 B라고 하는 애는 분속 70m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만나 안 만나? 만나겠죠. 그치? 근데 출발한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몇 분 후에 얘네는 만날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얘네들은 몇 분 후에 만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그 몇 분 후에 만나?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몇 분 후에 만나? 라고 했으니까 아하, 시간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뭐라고 잡으면 돼? X라고 잡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단위는 분을 사용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행히 분속, 여기도 미터, 둘레도 미터, 모두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단위 변환할 일도 없고 되게 편한 문제네요. 그쵸?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다? 근데 보니까 속력이 누가 더 빠르지? A가 더 빠르네. 그치? 그러면 얘네가 정확하게 딱 가운데서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더 많이 갔겠지. 한 이쯤, 뭐 대충 한 이 정도 갔을 때 B라는 애가 따라가서 어떻게 된 거야? B는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처럼 뭐 색깔이 구분이 안 되겠는데? B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 슉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는 한 이쯤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 둘레가 포인트야. 둘레. 봐봐.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명은 이쪽으로 쭉 갔고 다른 한 명은 반대 방향으로 갔어.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A와 B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합이 결국 한 바퀴가 되는 거지. 맞아요?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결국 뭐가 된다? 한 바퀴가 된다 라는 거죠. 아하!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결국 얼마가 된다? 한 바퀴. 근데 그 한 바퀴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600m 라고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뭐하면 더하면 결국 몇 미터? 600m가 되는군요 라고 얘기하면 게임 끝. 됐습니까? 갑시다.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얼마? 80. 시간은 X. 오, 쉽네. 그럼 80x 더하기 오예 B가 이동한 거리 B의 속력 얼마? 70. 시간은 X. 똑같지?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70x. 그게 둘의 이동 거리의 지금 합이죠. 그게 뭐라고? 결국 한 바퀴. 근데 한 바퀴의 둘레는 얼마? 600m. 오예 600 끝. 다 했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50x. 150x가 얼마? 600. 양변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150으로. 양변을 100 얼마로? 5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됐나?
그러면 역분 해하고 x는 결국 몇이 나옵니까? 4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래서 x는 얼마? 4. 근데 몇 분 후에 만나? 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분 후? 그렇지. 4분 후에 만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했을 때 만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야,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어떻게 만날까? 시작해서 같은 방향으로 A도 1로, B도 1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만나, 얘네가? 어떻게 만나? 생각 좀 해봐. 어떻게 만날 것 같아?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만나죠, 선생님? 어떤 시작해서 갔는데 시작해서 동시에 딱 갔는데 얘네가 어떻게 만나?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좀 더 느려. 그럼 얘가 얘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따라잡을 수는 절대 없지. 그치?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바퀴를 도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좀 처음에 출발했던 애가 너무 빨리 가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뒤쳐져 있는 애를 한 바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빠른 애의 이동거리에서 느린 애의 이동거리를 뺀 게 한 바퀴다 라고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문제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 이제 이것까지만 보면 끝이야. 이것까지만 보면 다 했어. 이제 끝이야. 뭐 할 건데? 농도 문제. 농도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고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을 일단 기억해야 돼. 농도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쓰고요. 농도의 단위는 뭘 사용한다? 곱하기 100을 한 걸로 봐서 그치? 퍼센트를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니? 그 양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 뭐냐면 소금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소금은 어떻게 구해? 소금 구하는 공식은 이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따라락 계산해보면 결국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자, 둘 중에 아래에 있는 공식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많이 쓰인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20% 소금물 500g이 있대. 이런 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비커를 그리세요. 알겠지? 처음에 뭐가 있다고? 뭐 있나 봐. 처음에 몇 퍼센트? 20% 소금물 500g이 있대. 그럼 이렇게 써. 여기에다가 20% 소금물 몇 그램? 500g. 이렇게 있나 봐. 있나 보지. 근데 여기에다가 몇 g의 물을 넣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으니까 더 하겠죠. 그래갖고 얼마를? 물을 넣었대.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냐면 짜잔 몇 퍼센트? 16%가 이렇게 됐나봐. 이때 더 넣어야 될 물의 양을 구해달래. 물의 양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Xg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잘 봐. 500g에다가 Xg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얘잖아. 그럼 당연히 얘 양은 얼마겠니? 그렇지. 당연히 500 더하기 X 그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 뭐 넣었다고? 물을 넣었다고. 잘 기억해. 자, 잘 기억해. 여기서 물을 넣었어요 라고 했어. 물.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소금을 넣었어요 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물은요. 물의 농도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물은 농도가 어떻게 될까? 물에는 소금이 있니?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의 농도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금을 더 넣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소금의 농도는 농도 구하는 공식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며. 그치? 근데 소금을 때려 넣었다 라는 얘기는 소금물 자체가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은 원래 소금 곱하기
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소금이랑 물을 섞어서. 근데 얘가 그냥 소금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가 된다? 100%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물러 때문에 그러니까 몇 퍼센트? 0%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제발 풀었으면 좋겠어. 자, 이 그림 다 그렸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 다음은 이제 요 공식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쓰면 돼. 알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에 소금 있잖아. 여기에 만약에 소금이 있을 수도 있지, 만약에 뭐 0%가 아니라면. 그럼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을 섞어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소금이 되겠지.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알겠어요? 이 소금물이니까 소금이 있겠지 뭐. 여기도 얘도 만약에 소금물이라고 나왔으면 있겠지. 거기서 만들어진 게 둘이 더해서 만들어진 게 얘니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세울 거라고. 알겠죠? 그럼 갑시다.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얼마? 20 곱하기 얼마? 소금물 얼마? 500 더하기 여기도 그냥 써. 100분의 농도 얼마? 0이잖아. 그냥 0 써. 그냥 곱하기 얼마? x는 100분의 농도 얼마? 16 곱하기 소금물 얼마? 500 더하기 x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100을 곱하자. 분수실이니까. 알겠지? 100 곱했어? 안녕. 100 곱했어? 안녕. 100 곱했어? 안녕. 이렇게. 그럼 20 곱하기 500이네. 2, 5, 10. 10에다가 공 몇 개? 3개. 10에다가 공 하나, 둘, 3개. 그 다음 여기는요. 16에다가 5 곱하면 얼마지? 6, 5, 30에 5일은 오니까 그럼 얼마야? 8,000이네. 어이쿠. 8,000. 예, 곱하면 얼마야? 더하기 16x. 여기까지 나오겠네. 됐나요?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16x는 얼마야? 2,000이네. 16x가 얼마라고? 2,000. 그럼 일단 4로 나눌까? 4로 나누면 4x 되겠고 4로 나누면 5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다? 125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은 몇 g이다. 그렇지. 얘 몇 g? 125 g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하고 이제 우리 활용은 빠이빠이 하자고요. 알겠죠? 잠시만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잠깐 끊었다 갈게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바로 갑시다. 바로 마지막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 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똑같아. 자, 문제가 뭐냐면 10% 소금물 200g과 그러면 뭐 하라고? 비커 좀 그려줘. 알겠지? 근데 뭐 한다 그러냐면 일단 들어봐. 10% 소금물 200g과 4% 소금물을 섞었더니 8% 소금물이 되었다. 그렇대. 어떻다고요? 섞어서 만들었다. 맞니? 그러면 어떻게? 어쨌든 얘하고 얘를 더해서 뭔가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비커부터. 여기에다가 뭔가를 섞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자고. 그래 놓고 이제 차근차근 쓰자고. 첫 번째 몇 퍼센트? 10% 소금물 몇 그램? 200g. 그럼 이렇게 써줘. 200g. 여기에다가 4% 소금물을 섞었대. 그럼 일단 써. 그냥 4%. 근데 얘를 안 가르쳐줬네. 그럼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xg이라고 쓰면 되지. 자,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8% 소금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이 8% 소금물은 몇 g이 되겠니? 아까 우리 학습 효과 있겠지? 500이랑 x랑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500 더하기 x. 그러면 200g에 xg 섞어서 만든 거니까 얘는 200 더하기 x g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림 그렸으면 게임 끝이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엔 요 공식 이용할 거라고. 소금 구하는 공식. 여기 소금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소금 있어 없어? 아니,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섞어서 만든 게 얘라며. 그럼 둘이 섞었을 때 여기 있는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물 섞었어. 그럼 여기 소금 있겠지. 여기도 소금 있겠지. 근데 이걸 한쪽으로 다 섞었어. 그럼 이때 소금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소금량 안 변하죠. 그치? 처음에 여기에는 막 10g이 녹아 있었대. 두 번째 이쪽에는 5g이 녹아 있었대. 그럼 여기 있는 거 슉 부었어. 이쪽으로 다 왔어. 그럼 내가 이 소금물에는
응? 이 소금물에는 소금이 몇 g이 있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당연히 15g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이죠. 맞나요? 처음 몇 g? 10g. 여기는 5g. 섞었어. 그러니까 15g. 맞아, 아니야? 맞지? 맞지? 그래서 소금 갖고 우리 공식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소금에다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을 뭐한 게? 더한 게 결국 합쳐진 곳에 들어있는 소금과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라고. 알겠지? 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갑시다. 자, 여기 있는 소금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겠지? 100분의 농도 얼마? 10 곱하기 소금물 얼마? 200 그다음 더하기 여기도 100분의 농도 얼마? 4 곱하기 x 이렇게 했더니 결국 100분의 농도 얼마? 8 곱하기 200 더하기 x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분수 싫어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약분을 할 거야. 약분이 아니죠. 양변을 얼마 곱할 거야? 100을 곱할 거야. 그럼 여기는 100 안녕 너도 안녕 너도 안녕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10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 2000 다음 4 곱하기 x네. 그러면 4x 자 이렇게 8 곱하기 200이네. 8이 16 0 2개 1600 그 다음에 더하기 8x 이러면 되겠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4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지? 그럼 8x에서 4x 뺄 거니까 4x 2000인데요 1600이 넘어가서 뺄 거야. 그럼 얼마야? 2000에서 1600 빼면 400 양변 몇으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결국 x는 얼마다? 100이다. 됐나요? 따라서 결국 물어본 게 4%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답을 x가 100이라고 나왔으니까 몇 g입니다. 100g이에요 라고 이렇게 단위까지 좀 붙여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 참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참 활용 아주 긴 과정이었죠. 이게 네 번째인가 그럴걸요? 그쵸? 네 번째 시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막 오랫동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식을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걸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하나하나씩 다 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갔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 활용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풀었던 문제들 여러분이 직접 식을 세울 수 있는 그때까지 제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 사실 1학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처음 이제 이런 걸 겪게 되니까 처음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걸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너무 힘들어. 알아. 선생님도 알아. 힘들다니까.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잘해놓으면 진짜 좀 믿고 지금 1학년 때 좀 잘 해놓으면 진짜라니까 2학년 수학이 쉬워져. 2학년에는 활용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식 세우는 게 훨씬 쉬워져. 진짜 3학년 가도 활용이 또 나오는데 그때도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도 좀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2학년 가서 또 고생하고요. 3학년 가서 또 고생합니다. 어차피 할 거 좀 1학년 때 좀 확실하게 해놓으면 진짜 2, 3학년이 편하다니까요. 2, 3학년이 좀 편해요.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 딱 배울 때 정말 나는 확실하게 모든 문제 나온 거 다 식을 직접 세울 수 있어 라고 할 때까지 좀 반드시 복습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방정식 빠염 했으니까 어디로? 함수 그치 좌표평면과 그래프
라고 하는 단원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